이번 겨울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연속으로 3개의 계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말은 대체로 계약이 잘 안 나오는 시기여서 손님도 평소보다 훨씬 더 적었었고, 그래서 연속 3건의 계약 취소가 제게는 정말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계약이 깨진 이유는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다양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잔금날 갑자기 임차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입니다. 계약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썼고 잔금일 전까지도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점 등을 물어보고 연락하면서 별 문제 없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잔금날이 되자 전화 및 모든 문자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나 임대인의 전화 및 문자를 일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고, 임대인께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으나 그 이후로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이 깨져버린 경우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임차인에게 미리 중개수수료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 후 잔금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바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죠. 물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될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곱게 중개수수료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상당한 감정 싸움을 해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중개수수료를 미리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공실이었음에도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한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줬던 임대인에게는 차마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없어 포기해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 계약이 깨진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도 이에 못지않게 황당합니다. 나이가 20대 초반의 앳된 손님이었는데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당차게 매물을 알아보고 있던 차였죠. 제가 보여드렸던 매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약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최종 조율을 끝낸 후에 계약금을 걸어놓았고,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 저는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을 다 마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통의 문자가 오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니 계약기간을 늦춰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임대인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렸는데 어찌나 크게 화를 내시던지 저러다 계약금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계약금은 바로 돌려주셨고, 그렇게 저는 전부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지워버리며 2번 연속 계약 취소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저의 불운이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기로 했던 건물은 위반 건축물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를 해드렸으나 임차인은 자신이 하고자 했던 업종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신고업종인 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 먼저 계약금만 받아둔 후에 귀국한 다음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날이 되어서야 임차인은 자신이 하려는 업종이 신고업종이 아닌 등록업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위반 건축물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읍소해봤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저는 이렇게 또 한 번의 계약이 취소돼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연속으로 계약이 3번이나 취소되었던 일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저의 멘탈이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평소대로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아니, 더욱 많은 시간을 밖에서 매물을 찾는 데 썼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것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사무실에만 앉아있거나 하지 않았고, 손님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며 하나라도 더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일이라는 게 정말 잘 풀릴 때는 내가 특별히 뭔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물 흘러가듯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과 잔금까지 순탄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계약을 성사시키려 노력해도 결국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약이 취소된 이번 3건의 경우도 돌이켜보면 저의 노력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초에 안 될 운명이었어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 속상해하면서 일을 손에서 놓아버린다면 계약이 취소된 이후로도 일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시기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훌훌 털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물을 찾으러 다녔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매물들을 광고에 올리며 다시 바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이 끝나게 되었고 2024년이 되자마자 저의 상황은 기적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1월 2일 새해 첫 번째 평일부터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만 손님 미팅이 총 3개로 북촌 한옥마을에서 효제동을 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동대문으로 이동하고, 동대문으로 와서 손님을 만나고 중간에 겨우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이미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송파나루역으로 이동해 마지막 손님 미팅을 끝내고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저는 현재 1월 중순까지 3건의 상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지난 힘들었던 시간을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약이 깨졌을 때 괴로워하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날씨 춥다고 사무실에서만 시간을 보내거나 연말이라고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놀러 다니기만 했더라면 지금의 행복한 1월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하고 처음 계약이 깨졌을 때 큰 충격과 상실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배고프기만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 일이라는 것은 손님 연락이 없고 계약이 없을 때 더욱 바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도 된다는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가는 부동산이라도 한가한 시기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바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준비를 잘해두어야 바쁜 시기가 왔을 때 많은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게 있어 손님과 매물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바로 매물입니다. 손님 연락이 하루에 30-40개씩 온다고 해도 보여드릴 매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손님들은 전부 다른 부동산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매물은 한 명의 손님에게만 보여드려도 계약이 나올 확률이 있고 공동중개를 해서라도 쉽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매물 확보 작업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알 없이 싸우고 있는 군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가며 좋은 자리에 있는 부동산들은 그만큼 좋은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바깥바람도 쐬고 매물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도 잊혀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습니다. 진인사 대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렇게 사무실 문에 붙여두고 매일매일 읽고 되새기는 말입니다. 부동산 계약 또한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스스로 부끄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계약이 되었을 때 큰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예기치 않게 계약이 깨지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멘탈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좋은 시기가 찾아오게 하는 것 또한 모든 게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